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연쇄 행렬 곱셈 문제 어떠셨나요? 좀 많이 어려웠죠? 최적 이진 탐색 트리,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쇄 행렬 곱셈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복하셨다면 옵티멀 BST 문제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자,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 자,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 그러니까 최적 이진 탐색 트리죠, 그죠? 그 이진 탐색 트리가 뭔지부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BST. 그 BST는 바이너리 트리예요, 그죠? 바이너리 트리는 뭐였죠? 어떤 노드가 있으면 레프트 서브 트리와 라이트 서브 트리로 나누는 이제 그 트리가 바이너리 트리였죠. 이진 트리. 근데 이 이진 트리에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이 노드들이 오더도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노드가 K라는 이제 키를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K1에서 K-1까지의 노드가 키가 있을 것이고, K 플러스 1에서 KN이라는 노드가 있을 것인데, 요 노드들은 전부 다 KK보다 작아야 되고, 요 노드들은 전부 다 KK보다 커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키를 갖고 있는데, 이 레프트 서브트리에 있는 키들이 전부 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트리에 있는 키들이 전부 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노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조건을 가진 트리를 우리가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멀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뭐냐? 옵티멀 BST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BST인데 평균 탐색 시간이 최소가 되는 그런 BST를 우리가 옵티멀 BST라고 합니다. 이 말이 평균 탐색 시간이 최소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평균 탐색 시간이 최소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포멀라이제이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가 주어지면, n개의 키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키들을 K1, K2 해서 KN까지 키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키들을 탐색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예요. probability PI는 KI라는 키를 탐색하는 탐색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CI는 비교의 횟수예요. 이 KI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average search time이라는 거는 이제 T average는 요 탐색 확률과 탐색할 때 비교하는 횟수와 그 확률의 시그마 값을 평균 낸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거 좀 황당할 텐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영어 사전이 있죠? 영어 사전에 이 영어 단어를 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쭉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골드, 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거 체인드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단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 뭐 폴리모피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바에서 폴리모피즘 이러면 다용성. 자, 금이라는 단어, 골드라는 단어,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 폴리모피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영어 사전 찾을 때 요거를 P1이라고 하면 영어 사전을 찾는 사람들이 골드를 많이 찾겠어요? 멀티플리케이션을 많이 찾겠어요? 폴리모피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겠어요?
그 찾는 횟수가 정해져 있죠. 확률이 정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골드하고 멀티플리케이션하고 폴리모피즘이라는 이 키들이 바이너리 트리에 있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골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골드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모피즘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골드 폴리모피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서 한 번 비교하고, 두 번 비교하고, 세 번 비교하고 비로소 찾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3이고, 비교 횟수가 한 번 비교하고, 두 번 비교하고, 세 번 비교하고, 네 번 비교하고, 다섯 번 비교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이건 탐색 횟수가 5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낮으면 탐색 횟수가 높게 하고, 확률이 높은 거는 탐색 확률을 낮게 하면은 전체적인 탐색 효율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평균 탐색 횟수, 그러니까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키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의 횟수하고 그 키를 탐색할 확률하고를 곱한 것, 이 값들의 평균을 낸 게 이제 에버리지 서치 타임이라고 하면, 이 에버리지 서치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Our goal. 자, 그래서 이 T-average를, 평균 탐색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저거 옵티멀 BST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체인드 멀티 매트릭스 멀티플리, 이게 말이 기니까 CMM이라고 합시다. CMM에서 우리가 M이라는 매트릭스를 썼듯이 A라는 어레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AIJ를 그 KI와 KJ를 탐색하는 최저값을 저장해도 되는 거죠. CMM하고 같죠, 그죠? 만약에 이제 AII면, 그러니까 특정 키 KI를 찾는 확률은, 최저값은 뭡니까? PI죠, 그죠? 한 번만 비교하면 되니까. 루트를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n equal 3이다. 즉, 키가 3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키값을 뭐 해싱을 하든지 해가지고 인테저로 바꾸니까 10하고 20하고 30이었다 쳐요. 3개의 키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10을 탐색할 확률이 0.7이고 20을 탐색할 확률이 0.2고 30을 탐색할 확률이 0.1이고, 여기서 주의할 건 요거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죠? 0.7 더하기 0.2 더하기 0.1은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3개의 키가 만들 수 있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것도 카탈란스예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 바이너리 서치 트리니까 30이 루트면 20이 레프트 서브 트리면 10은 여기 올 수밖에 없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30이 루트인데 10이 레프트 서브 트리면 20은 10의 라이트 서브 트리에 올 수밖에 없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니까. 마찬가지로 20이 루트일 경우에는 10과 30이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BST입니다. 10이 루트면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30이 오른쪽에 오면 20은 왼쪽에 와야 되죠. 10이 오른쪽에 20이 오면 30은 무조건 여기 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5가지 밖에 없다는 거예요. n equal 3일 때 5가지. 카탈란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는, 즉 C3은 몇 번 비교합니까? 30은 찾을 때 한 번만 비교하면 되죠. C3은 1이에요, 그죠? 얘는 20은 한 번 비교하고 두 번 비교해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C2는 2예요. 10은
이 두께가 갑자기 왜 이렇게 굵어졌니? 조금만 더 3. 그러니까 저거 C1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해야 되니까 C1은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T average는 어떻게 됩니까? T average는 C3, 얘는 확률이 0.1인데 한 번만 비교하면 되니까 0.1 곱하기 1 더하기 얘는 두 번 비교해야 되죠. 0.2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얘는 세 번 비교해야 되니까 3은 곱하기 0.7이죠. 그죠? 그걸 계산하면 여기 2.6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C3이 1이고 C1이 2고 C2가 2니까 얘는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C3이니까 0.1 곱하기 3 더하기 0.7 곱하기 2 더하기 0.2 곱하기 3을 더하면 2.1이 나온다. 그래서 각각 구해보면 요 값이 여러분도 각각 구해보세요. 요 값이 옵티멀 BST라서 이 조건이 주어진다면 n이 3개일 때 k가 이렇게 주어지고 요 k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요렇게 BST를 구축하는 것이 전체적인 탐색 효율을 제일 높이는 옵티멀 BST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확률 P가 주어졌을 때 K와 P가 주어졌을 때 요게 최적이다 라는 걸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옵티멀 BST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문제는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n equal 2일 때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가능한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개수 3일 때, 4일 때, 5일 때, n일 때 2, 3, 4, 5 해보면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경우의 수와 같구나. 그거는 결국 뭐다? 카탈란 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카탈란 수와 같다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그 중에서 미니멈 값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전히 big of n 제곱이 2의 n승이겠죠. 그죠? 익스포넨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at least exponential 하다는 걸 또 아까 그 CMM하고 같은 방식으로 증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보면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얘가 카탈란 수다라는 것만 증명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브루트 폴스 방법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뭡니까? DP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Principle of Optimality는 적용 가능한가? 이런 특성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옵티멀 BST라면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얘도 옵티멀 BST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건 n equal 2일 때니까. 그리고 p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 전체 솔루션의 서브 집합인 20, 30 요 놈도 옵티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옵티멀 BST가 있으면 요 키에 레프트 서브트리하고 라이트 서브트리가 있는데 요 레프트 서브트리도 요 트리에서는 옵티멀이고 요 라이트 서브트리도 여기에서는 옵티멀일 때 요게 옵티멀이 되겠죠. 그죠? Principle of Optimality가 어플라이 가능하다는 수학적으로는 증명 안 해요. 책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요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점검하고 DP로 넘어가죠. 옵티멀 프린시플이 적용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재계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테이블에 쌓아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리커시브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텀업으로 풀자. 이게 이제 DP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KK라는 키를 중심으로 레프트 서브트리와 라이트 서브트리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A라는 배열을 어떻게 정하기로 했습니까? A1에서 K-1까지의 요 값이 레프트 서브트리의 최적 비교값, 그거 최적값이죠. 그죠? 레프트 서브트리에서 비교하는 횟수잖아요. K1에서 K-1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에서 N까지죠. 그죠? K 플러스 1에서 N까지 키들을 최저값을 A라는 행렬을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특성이 나온다는 거죠. A1에서 K-1까지를 비교하는 횟수 더하기 AK 플러스 N까지 비교하는 횟수를 더하면 요거하고 요거에 비교하는 횟수 더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풀 거냐. 잘 보면 얘를 서브트리를 할 때 당연히 얘를 다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서브트리에서 얘를 다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비교하고 왼쪽에 가서 비교하고 왼쪽에 가서 비교하고 비교해야 그 다음 서브트리로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잘 보면 얘는 결국에는 한 번씩 비교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아까 시그마 CP 했잖아요. 그죠? 요 C 이퀄 1이라는 거죠. 요 넘어갈 때 얘 비교하고 넘어가니까 한 번 비교했죠. 여기서 또 얘 비교하고 또 넘어가니까 한 번 비교했죠. 얘 비교하고 넘어가니까 한 번 비교했죠.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비교하니까 그거를 시그마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확률이 다르니까 PM의 시그마 값이에요. 근데 이 구조는 똑같죠.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요 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구조를 딱 보니까 똑같네. CMM하고 K-1, K 플러스 1. 아까는 이제 K하고 K 플러스 1로 나눴지만, 이거는 이제 K-1과 K 플러스 1로 나눠진다는 것만 다르지, 구조는 똑같잖아요. 더하기 이제 상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조가 똑같다면 잘 보면 이제 A1에서 N까지, 즉 이 전체는 1에서 N까지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A1에서 K-1 더하기 AK 플러스 1의 N 더하기 시그마 PM, 요 앞에 위식이죠. 그죠? 요거에서 이 최소값을 나타내는 요 K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CMM하고 구조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CMM을 먼저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하면 괴로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체인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제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는 쉽다는 거죠. AIJ는 AIK-1 플러스 AK 플러스 1J 더하기 시그마 PM 했는 거에서 요거에서 최소값 작용한 거에서 PM, 시그마 PM을 더한 거다. AIJ는 I하고 J가 같으면, 즉 AI는 PI죠. 그죠? 자기 자신이니까. 키 한 개니까. AI, I-1, AJ 플러스 1J는 0이다. 이건 당연히 I-1이니까 그 바깥이니까 그 내부에서는 없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구현 목적을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구현할 때 이제 이걸 0으로 정의 안 하면은 if면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현하면 되죠. 그죠? 어떻게 한다? 우리가 또 메인 다이어고널, 그러니까 주대각선에서 PI 값을 주대각선으로, 이번에는 0은 아니죠. 0은 아니죠. 아까는 이제 행렬은 곱셈 횟수가 제로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0은 아니죠. AI 뭡니까? K라는 KI라는 키를 검색하는 회수는 PI죠. 그죠? 확률적으로 키 검색하는 확률이 C가 1이고 PI 값, 그러니까 C 곱하기 P는 PI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조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다이어노그를 똑같은 방법으로, CMM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곱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같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구현은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요런 이제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하고 BST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BST 구현하는 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BST를 구축할 때 필요한 거고, 실제로 옵티멀 BST 풀 때는 요것만 하면 되죠. 자, 키를 요것도 내가 책하고 조금 다르게 치는데 0을 추가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K1이 되도록 K2가 되고 K3가 되고 K4가 되고, 얘는 이제 P0가 되고 P1이 되고 P2가 되고 P3가 되고 P4가 되도록. 요거 이제 0을 책에 어떻게 놨죠? 책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거는 구현 목적으로 했는 거고, 나중에 연습 문제까지 고려해서 내가 했는 건데,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거겠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A하고 R하고 이건 나중에 필요한 거예요. A는 이제 BST 구할 때 필요하고, R은 나중에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 구축할 때 필요하고, N은 이제 4개다. 왜? 키가 4개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옵티멀 서치 트리의 구현은, 자, CMM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초기화는 이렇게 했어요. I-1하고 I-1을 A 값하고 R 값을 0으로 초기화했어요. 그 다음에 다이어노그를 1부터 n-1까지 또 마찬가지죠. 1부터 n-다이어노그널까지 j를 i 플러스 다이어노그널 해서 어떻게 한다? i부터 j까지의 a 플러스 a 플러스 1을 최소화시킨 요 k를 찾죠. 아까 미니멈 함수를 요 정의에 맞게 옵티멀 BST 정의에 맞게 약간만 수정해 주면 될 거예요. 약간 수정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를 A에 담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K, 요렇게 최소가 되는 K 값을 R에 담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놨네. implement minimum. 앞에 거를 참조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는 또 분석하기 쉽죠. 왜? 앞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포르프, 3중 포르프니까 결국은 시그마 K 제곱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en 플러스 1이니까 비고 씌우면 n 3승이다. 이거는 이제 크게 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RIJ는 우리가 CMM에서 P 구하는 것처럼 RIJ에다가 뭘 담아놨어요? 인덱스 값을 담아놨죠. 키 인덱스 값. 그 서브 트리의 루트가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기적으로, 처음에 R1N을 구하려면, 이 R1N의 값이 K라면, R1K와 RK 플러스 1N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그렇게 나누고 제기적으로 가서 우리가 최적이 되는 그 값을 찾아내면 이게 옵티멀 BST가 되는 거죠. 이거는 디바이드 앤 컨커고 리커전입니다. 그죠? CMM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있습니다. n equal 4 한 개 더 붙였네요. K는 K1, K2, K3, K4인데 그걸 각각 10, 20, 30, 40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P는 P1, P2, P3, P4가 3, 3, 1, 1, 1. 이거는 이제 체계하고 조금 다르죠. 귀찮으니까. 분수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8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의 합은, 시그마 P는 1이 돼야 되니까, 나누기 8하면 되죠.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8분의 1. 그래, 이거 다 빼버리고 다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8분의 1 고려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고려 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알고 싶은 거는 최저값이고, 최소값이고, 최소값은,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없잖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지, 최적 BST인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이것만 알면 되니까, 굳이 이거를 분수로 해줄 필요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 플로팅 포인트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요 값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야 계산하기도 편해요. 저기는 8분의 1로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A를 초기화 시키죠. 그 다음에 요 초기화된 메인 다이아고널을 바탕으로 요것들을 두 번째 다이아고널을 계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아고널을 계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이아고널을 계산하면 이제 끝났죠. 이거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야 코드를 작성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할 때 당연히 또 여기에다가 요 최저값을 하는 K 값을 요렇게 저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옵티멀 BST를 구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R14 요 값이죠, 그죠? 내가 R14를 가봤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R1 요걸 K라고 하면 뭐 1K 그 다음에 RK 플러스 1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R1K가 어디 있을 거고 이것도 어디 있을 거고 이것도 쪼개가지고 어디 있을 거고 어디 있을 거고 이쪽에 어디 있을 거고 어디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쪼개 들어가서 보면은 이 순서가 어느 게 루트가 되는지 그 R14 그러니까 10, 20, 30, 40에서 R14 요 이 4개에서 이 R14의 값이 예를 들어서 2라면 여기 2 맞나? 2네 2라면 K2가 루트라는 거예요. K2가 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정해졌으면 레프트 서브트리에는 10이 없겠죠. 라이트 서브트리에는 30과 40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이니까 한 개니까 끝. 그 다음에 30과 40 중에서는 R 뭐겠어요? R1, 2, 3 4를 보면 되겠죠. R3, 4를 봤는데 여기가 뭐겠어요? 30이니까 여기는 이제 아마 계산해보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30이 루트고 40은 오른쪽에 붙어야 되겠죠. 30과 40 중에서 30이 루트면 40은 오른쪽 서브트리에 붙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게 요 주어진 P 값을 가진 요 4개의 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고 얘가 옵티멀 BST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왜 R 코드는 서치하는 코드는 아예 넣어놓지도 않았네. 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R을 재구축하는 요 코드는 교과서에 제가 PT는 아니었지만 교과서 보시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풀면 됩니다. 구인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 제기적 알고리즘이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2학년이라니까 원래는 이걸 숙제로 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까지는 숙제 내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미워할 것 같아서. 자, 만약에 우리가 영어 사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볼드, 뭐 폴리모피즘 이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항상 있는 단어만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실수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 주니온을 검색했어요. 주니온은 영어 사전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35고 이게 30이라면 내가 34를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가가지고 없네 하고 이제 끝나죠. 없음 리턴하죠. 그럼 이게 검색 페일이잖아요. 페일. 그래서 만약에 탐색키가 주어진 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패 탐색 이 페일 탐색이 고려되면 어떻게 되냐 더 골치 아프죠. K가 있는데 10, 20, 30, 40이 있는데 내가 55, 25, 35, 45를 검색하면 페일이 나죠. 그래서 요 5개의 페일 탐색 확률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성공 탐색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페일 탐색이 있다 그러면 시그마 P 더하기 시그마 Q가 1이 합이 1이 돼야 되겠죠. 전체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실패 탐색을 고려한 확률을 P와 Q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P와 Q 뭐고 실패 탐색까지 고려했을 때 이 최적 이진 탐색 트리 찾는 알고리즘이 이제 완전판인 거죠. 끝판왕인 거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 최고봉에 있는 거죠. 요거를 작성하는 게 사실은 제가 내고 싶은 숙제인데, 요게 이제 우리 호로위츠 책 챕터 10장인가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거 2학기 때 신컴 가가지고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과목 들으면 요걸 할 거예요. 그때 하시고, 이번에는 우리는 이 실패 탐색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요번 주 최적 이진 탐색 트리까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선거 있는 날에서 실시간 방송은 안 할 테고 숙제만 나갈 테니까 좀 어렵겠지만 한번 열심히 좀 해서 두 문제 다 풀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 TSP 문제. TSP 문제 자체는 진짜 공부할 게 많은 부분인데 구현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TSP 문제까지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들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